한의학 박사 안상원입니다. 많은 강의들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는 처음이라서요. 다소 좀 긴장도 되고 또 좀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한 3, 4년 전에 매일경제TV 건강한의사 생방송을 출연했을 때 긴장감도 다시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름하여 웹세미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시기에는 바쁘기도 하고 또 시간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조루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세미나를 듣는 게 쉽지도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미나를 들으실 수 있게끔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이버 카페 강한 남자 만들기에 들어오시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좋은 정보들 보실 수 있으니까 회원 가입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조루입니다. 조루. 한국 남자들, 아니 전 세계 성인 남자들 3명 중에 1명이 이 조루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루의 원인을 한번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1994년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였고요. 또 1996년에 한방재활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97년에는요 중국 상해 중의학대학 부속병원에서 연수를 한 경험이 있고요. 1999년,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인 것 같은데요. 한방재활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5년 정도부터 이 봉독약침, 봉약침을 환자 통증 치료에 시술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남성들, 남성질환 치료를 위해서 봉약침 시술을 시작하였고요. 또 다양한 효과적인 시술법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강남역에 위치한 청담인 한의원에서 남성들의 조루, 발기부전, 또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성기능 저하 등 남성 질환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여성들한테도요, 만성 재발성 질염, 또 산후풍, 또 관절 통증에 봉약침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자, 조루증의 원인 한번 살펴볼까요? 환자분들한테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체질적인 조루입니다. 체질적인 조루. 한의학에서는 체질이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현대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 흥분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성격도 상당히 급하고요. 또 식사를 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하시고 성적인 자극에 발기도 빨리 됩니다. 그리고 사정도 빨리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체질적 조루라고 구분을 합니다. 발기가 천천히 되시는 분들은요, 사정도 늦게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나는 건드리기만 해도 발기가 된다. 이렇게 발기가 빠르신 분들은 대부분 사정도 빠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바로 이 시민성 조루입니다. 시민성 조루. 얼마 전에 진료했던 환자분이 30대 초반이신데요. 이제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여자와 교제를 하는 게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표현을 진료실에서 하셨는데요. 불안합니다. 또 초조하고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런 스트레스, 강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성관계가 공포스럽기까지 하죠. 왜? 잘 안 되니까. 잘하고 싶은데 너무 사정이 빨리 되고요. 사정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반복되는 빠른 사정에 심한 불안감, 또 걱정이 됩니다.
어떤 걱정이죠? 오늘도 빨리 사정하면 어떡하지? 아, 이번에 새로 만나는 여자친구하고도 성관계를 할 때 또 빨리 사정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조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된 습관입니다. 이 오래된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들 뭐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자유행위를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이 너무 무리하게 자유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매일 자유행위예요, 매일. 그 다음에 하루에도 두세 번씩 합니다. 이러한 무리한 자유행위가 중고등학교 시절 대략 한 6년 동안 하게 되면 횟수로 얼마나 될까요? 근데 자유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어떤 습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청소년기에 자유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무리한 자유행위를 불안한 환경에서 하게 되면요, 빨리 사정하게 되죠. 왜? 누가 볼까봐, 누구한테 들킬까봐. 뭐 학교 화장실에서,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 또는 기타 등등 여러 장소에서 불안한 환경에서 자유행위를 하다 보면 빨리 사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립니다. 즉 오래된 습관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민감한 성기와 귀두입니다. 성기와 귀두에 감각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너무 성기가 예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몸에 꽉 끼는 청바지를 못 입거나 또 엎드려서 잠을 자지 못하는 환자들도 본 적이 있고요. 또 건드리기만 해도 발기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제 성관계 때 여자의 질 속으로 삽입하게 되는 순간 바로 사정감이 느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조류의 원인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원인들을 갖고 계실까요? 아마 두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전부 다 본인한테 해당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류란 무엇이냐? 그죠? 사정감을 참지 못하는, 사정감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너무 빠른 사정.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실험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호주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남녀 400쌍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실험을 했었는데요. 가장 빠른 사정이 삽입 후에 34초, 또 가장 오래 한 경우가 삽입 후에 44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호주 남자 400명의 평균 사정 시간은 얼마였냐? 5.4분이라는 결과가 났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요, 콘돔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사정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한국 남자의 그렇다면 평균은 아마도 추정치지만 삽입 후에 5분 내외에 사정을 하는 것이 한국 남자들의 평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주 남자들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급한 문화와 사회적인 환경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며, 또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런 그 지식과 정보의 부족도 이 빠른 사정, 한국 남자들의 빠른 사정의 원인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저희가 보통 한 세 가지로 조루 환자분들을 구분을 합니다. 고도조루, 증상이 심한 거죠. 삽입 전에 사정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흔하진 않지만 가끔 접하는 환자분들인데요. 애무 단계에서 사정합니다. 키스를 하거나 애무 단계에서. 삽입도 하기 전에 사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 외에 1분 이내 사정하는 남자들, 우리가 고도조루라고 표현합니다. 삽입 후에 한두 번 왔다 갔다만 하면 그냥 바로 사정감이 느껴지고 본인도 모르게 하는 순간 사정이 돼버립니다. 이런 분들은요,
성관계를 할 때 마치 늘 끌려다니는 느낌. 또 잘 안 돼요. 그 자신이 없어요. 좀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등도 조루입니다. 중등도 조루. 보통 한 1분에서 3분 정도인데요. 자, 저희가 진료실에서 2분을 기준으로 2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자세를 현실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정자세로 시작해서 정자세에서 사정하는 경우들. 자, 그런데 가끔은 한 번 정도는 컨디션이 좋으면 자세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정자세로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 후베이로 바꿔서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 사정을 했다. 그러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추산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스마트폰들을 다들 갖고 계시지만 이 스탑워치를 켜놓고 성관계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자세를 한 번도 바꾸지 못하거나 또는 한 번 바꾸거나 2번 바꿀 수 있거나 이런 자세를 갖고 성관계 시간을 역산,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도조루인데요. 경도조루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렇다면 대략 한 번 정도 자세를 바꾼 상태에서 사정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얼마 안 된 조루, 오래된 조루. 모든 질병은요, 오래될수록 치료가 어렵죠. 당연합니다. 자, 20대 환자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조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첫 경험에서 말도 안 되는 사정을 경험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으로는 중고등학교 때 자유행위를 하면서 또는 야동을 보면서 슈퍼맨이 되고 싶은 생각들을 했겠지만 성인이 돼서 첫 관계를 할 때 긴장도 되고요. 또 떨리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다가 사정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20대의 조루는 그렇게 오래된 조루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요. 아주 오래되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20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4, 50년 정도 된 악성 조루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체질적인 문제, 또 몸의 습관이 돼버린 상태, 또 심리적인 불안감, 스트레스, 또 성기의 민감성 원인을 다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조루로 이혼을 여자들의 오르가즘에 대해서 우리 남자들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남자와 성관계 시에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오르가즘을 경험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질내 삽입으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경우는 100명 중에 8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클리토리스나 다른 민감한 부위를 애무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성분들이 이 오르가즘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나 남편과의 성관계보다는 이 토이나 기구를 이용한 자위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 여성들은요. 애무 시간을 제외하고 삽입 후에 한 5분에서 15분 정도의 피스톤 운동이 필요합니다.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1, 2분 안에 사정을 하게 된다면 이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보통 성관계 할 때 여성 상위 자세, 그죠? 남자가 누워있고 여자가 위로 올라가는 자세 또는 연꽃 자세라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는 자세가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하는 자세. 이런 자세에서 여성분들이 오르가즘을 좀 더 많이 느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 조루로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 또는 이혼을 당했다 라고 표현하는 환자들을 접하게 됩니다.
성격 차이가 아닌 성의 격차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성들은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서 삽입 후에 5분에서 15분 정도가 필요한데 남자친구나 남편은 1분 안에 사정한다면 현실적으로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삽입 전에 10분 이상의 에모는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성 상위 자세나 연꽃 자세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천히 부드럽게 또 서서히 점차 뜨겁게입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건 남자한테도 또 여자한테도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이트에서 글을 보니까요. 침만 바르고 훅 들어오는 남자가 가장 싫다라는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지금 웹 세미나를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자, 네이버 카페 강한 남자 만들기 20대 이상 남자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성과 관련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회원 가입 후에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운동은요, 그죠? 테니스, 골프, 탁구, 농구, 배구, 축구, 야구 레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죠. 여러분은 성에 대해서 또는 섹스에 대해서 누구한테 레슨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연습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 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섹스도 학습도 중요하고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연습도 필요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치료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한 남자 만들기 웹세미나 1강 저도 처음 녹음하는 강의라서 긴장도 좀 했는데요. 다음 편부터는 좀 더 재밌고 또 편안하게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